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정오쯤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시켰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판 NSC인 국방안전협의회를 처음 소집해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사건 대응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톡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김 여사는 우리 오빠를 용서해달라고 썼는데 대통령실은 친오빠를 지칭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걸그룹 뉴진스의 한이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이는 회사가 우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경찰이 음주 뺑소니범을 신고하고 함께 붙잡힌 시민의 신상을 뺑소니범에게 유출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뺑소니범이 이 정보로 신고자 사업장을 찾아가 신고자는 보복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이 결국 북측 지역 경의선과 동해선 이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시켰습니다. 한국 국민의 세금 1,800억 원이 투입된 남북 평화의 상징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북측의 이번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이른바 무인기 평양 침범 사태 속에서 내부 기강을 다 잡기 위한 보여주기 의도로 보이는데 이로써 남과 북을 연결하는 육로는 사실상 다 끊겨버렸습니다.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하고 대북 감시 경계 태세와 화력 대기 태세를 강화시켰습니다. 첫 소식 강재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개성시 경계를 알리는 표지판 뒤로 북한군이 확인됩니다. 잠시 뒤 커다란 폭발과 함께 경의선 일대 북측 도로가 폭파되자 이를 촬영하는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로 큰 충격이 느껴집니다. 같은 시간 동해선 일대 남북 연결도로에서도 폭발과 함께 연기가 피어납니다. 북한군이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장면이 우리 군 감시 자산에 포착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낮 11시 59분과 12시 1분, 북한군이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 남북 연결도로를 각각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폭파 지역은 경의선 구간 중 군사분계선 인접 70m 구역과 동해선 구간 중 40m 인접 부근입니다. 북한군은 오늘 12시경 MDL 인근에서 위협적인 폭파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피해는 없으며 공개된 영상을 보면 도로 잔해를 걷어내는 등 중장비를 투입한 추가 작업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 발사기로 경의선과 동해선 부근에서 각 수십 발 대응 사격 발사에 나섰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폭파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해 경고 메시지를 담아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폭파 작업으로 인해 남과 북을 연결하는 육로는 사실상 모든 곳이 끊기게 됐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무인기 침투 사건은 북한의 자작극이다는 말도 있었는데 이건 아니었던 걸까요?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주장한 지 사흘 만에 사상 처음으로 군과 정보당국 수뇌부들을 모두 호출해 북한판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를 소집했습니다. 그만큼 무인기 사태를 예민하고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과 정보당국, 대남 공작기관의 수뇌부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만에 김정은이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국방과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와 유사한 기구로 보이는데 이러한 형태의 협의회가 북한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협의회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권 침범 도발 사건에 대한 정찰총국장의 종합분석 보고와 총참모장의 대응 군사행동 계획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보고를 받은 뒤 군사활동 방향과 중대 과업들을 제시하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혀 향후 추가 도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협의회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강경한 정치 군사적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김여정은 한국 군부가 북한 수도 상공을 침범한 도발 행위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대납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한반도의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곳,
그래서 더 예민해지는 곳이 있죠. 바로 서해 접경 지역입니다. 취재진이 가봤더니 어제부터는 북한 해안포도 개방이 돼 있었습니다. 이 시각 연평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손성민 기자, 북한이 해안포를 개방한 게 육안으로도 확인이 됩니까? 네, 지금은 날이 어두워져 잘 보이지 않지만 제 뒤로 12km 정도 떨어진 곳이 북한의 개머리 진지입니다. 날이 흐린 탓에 현재 해안포 포문 개방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어제부터 수시로 해안포를 개방하고 있어 군도 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다양한 군사적인 선택지를 열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NLL 인근에서의 포사격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최근 북한은 한국의 무인기 평양 상공 침투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국경선 부근 화력 부대들에게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한 만큼 이곳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연평도 주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연평도 주민들은 지금도 긴장의 끈을 완전히 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불안하긴 불안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던데. 봤어요. 그래서 살짝 불안했어요. 오늘 가도 되나 그 생각을 했고 왔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걱정하지. 포문이 개방된 건 지난 1월 해안포 사격 도발 이후 약 10개월 만인데요. 연평도 주민들은 이 같은 행동이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평도에서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지난 6월 평양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만나 북러 조약을 맺었던 거 기억하시죠? 푸틴 대통령이 이 조약의 비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단서를 달긴 했지만 북한이나 러시아가 무력 침공을 받으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러시아는 평양 무인기 사건을 두고는 북한 주권에 대한 침해라며 우리나라를 비판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평양에서 체결한 북러 조약의 비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Подписанный сегодня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партнерств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조약의 핵심은 제4조로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은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유엔 헌장과 북러 국내법에 준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어 자동 군사 개입을 명시한 북중 우호 조약에는 못 미칩니다. 하지만 63년 전에 체결한 북중 우호 조약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 반해 북러 조약은 군사적 행동이 발발했을 경우 상호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점점 더 러시아한테는 북한의 존재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유지되기 위한 어떠한 명분도 러시아가 기꺼이 제시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러시아 외무부는 동시에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한국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시작한 성명에서 북한의 주장을 토대로 무인기 사건은 북한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며 북한의 경고를 받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여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러시아를 향해 북한의 일방적이고 의도적인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시키고 대화의 길로 복귀토록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북한은 이전에도 남북 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금강산 관광시설,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등 상징적인 시설을 폭파하거나 철거해왔습니다. 모두 다 막대한 우리 세금이 투입된 시설들이죠. 무인기 사태를 기점으로 세지고 있는 북한의 대남 위협, 외교안보팀 김세희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선 기사를 보면 동해선과 경의선 폭발 장면이 우리 군의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북한이 이미 지난 9일에 성명에서 한국과 연결된 모든 도로와 철도 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네네. 우리 군도 감시 장비로 동향을 파악해 왔습니다. 지난 10일부터 북한 인력들이 아스팔트를 삽과 곡괭이로 찍고 드러내는 작업을 진행한 것도 식별했는데요. 영상을 보면 상당히 가까운 곳에서 폭파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폭파 지점들 가림막에서 최소 100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약 20m 폭의 경의선, 동해선 도로에서 길이 70m에 달하는 구간에 TNT 폭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폭발 규모가 생각보다 좀 작다라는 말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미 도로는 이전부터 단절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종의 보여주기 쇼 아니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군 관계자는 수십 미터 길이 도로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봐서 어마어마한 양을 넣어 폭파하려나 추측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로 중간중간 부분을 폭약으로 깨고는 굴삭기와 덤프트럭으로 파편을 걷어낸 정도였습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말 경의선, 동해선 도로 주변에 지뢰를 매설했고 올해 초에는 도로 펜스나 도로 가로 등을 철거해 왔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렸던 북한의 국방안전협의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소집이 된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태껏 확인되지 않는 새로운 형식의 회의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북한판 NSC라고 표현했는데 NSC는 대통령을 비롯해 최고위급 회의체가 모여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는 곳입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회의를 처음으로 소집하며 무인기 사태가 중대한 사안이라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 북한으로서는 비상사태라고 보여져요. 평양의 중구역이라고 하는 핵심 구역이 뚫렸고 노동당 본부청사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머리가 뚫린 거거든요. 이 회의는 누가 참석했습니까? 아무래도 뭐 북한의 군 핵심 실세들이 다 참석했겠죠. 네, 맞습니다. 군과 정보 당국, 대남 공작기관의 수뇌부라고 불리는 인물들 모두 모였습니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리창호 정찰총국장이나 리영길 총참모장은 직접 한국에 대한 도발 지시를 바로 내릴 수 있는 인물로 꼽히는데요. 과거 천안함, 연평도, 목함 지뢰 도발도 배후에는 당시 정찰총국장 김영철이 있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추가 도발을 결심하지는 않았을까요? 보시다시피 그 앞선 리포트에서도 국방안전협의회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북한의 모든 행보는 지난해 말 선포했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대내외적으로 고착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우려되는 부분 핵실험입니다.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김 위원장 지시만 있으면 며칠 안에 핵실험을 감행할 수준으로 준비 마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었는데요. 네. 또 최근 미국의 책임론까지 들고 나왔기 때문에 북한이 처음으로 ICBM을 90도가 아닌 정상 각도로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또 무인기를 발견하면 뭐 참변이 일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뭐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충돌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대책회의에서 탈북단체 중심으로 한 대북전단 살포 단속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책회의 이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접경 지역인 고양, 파주, 포천, 연천에 순찰 활동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김세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여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 그동안 허풍이다, 사실 무근이다 등등 여러 추측이 난무했었는데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카톡 메시지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실제 카톡 대화 내용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 씨의 폭로, 근거가 있는 걸까요? 민주당은 명 씨의 발언이 거짓이면 고발하고 사실이면 국민께 사과라고 하지만 대통령실 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에 대해서 부정을 안 합니다. 먼저 카톡 대화 내용을 최돈희 기자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 내용이라며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명 씨가 보낸 메시지에 대해 김 여사가 무슨 의미냐며 묻자 명 씨는 준석이를 만나면 답이 나온다고 답합니다. 명 씨가 언급한 준석이는 이준석 의원으로 추정되는데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본인 대화창엔 노란색 창이 뜨는 카톡 특성을 고려할 때 명 씨는 대화가 아닌 사진 캡처나 기사 링크 등을 보냈을 걸로 보입니다. 이어 김 여사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무식하면 원래 그렇다며 오빠의 잘못을 명 씨에게 사과합니다. 또 식견이 탁월하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라며 명 씨를 추켜 세우기도 합니다. 명 씨는 카톡 메시지 공개 배경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 때문에 보수가 망한다고도 했는데 이 같은 폭로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염두한 걸로 보입니다. 공개 직후 김 최고위원은 오히려 명 씨가 전화를 걸어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명 씨의 폭로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앞서 제기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명 씨는 홍준표 대구시장 캠프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홍 시장은 대구시청 공무원과 관련 있는 걸로 확인했지만 자발적 행동으로 당시 캠프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최도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화록을 부인하지는 않고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전, 그러니까 사적인 대화였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여기서 김건희 여사가 언급했다는 이 오빠는 누굴까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해석에 대통령실은 즉각 김 여사가 자신의 친오빠를 언급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은 그렇다면 더 큰 문제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공개한 메시지에서 김건희 여사는 오빠라는 표현을 2번 사용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명태균 씨의 SNS를 언급하며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없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오빠라는 표현을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해 깎아내린 겁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메시지에 등장한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로 당시 문자는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는 대통령을 지칭할 때 오빠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명 씨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밝혀왔지만 이번엔 명 씨의 SNS가 공개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직접 해명했습니다. 메시지의 파장을 우려한 걸로 보입니다. 야당은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를 지칭했다면 사태가 더 복잡해지는 거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아무 공적 지위도 없는 대통령 부인의 오빠가 왜 당대표 이준석을 만나는 일에 관여하고 무슨 말을 떠들어. 여권 일각에서도 납득할 만한 해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 친한계 의원은 대통령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명태균 씨는 또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도 자신이 좌지우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오늘 열린 서울시 국감에서 야당은 오세훈 시장에게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오 시장은 고소장까지 이미 다 써놨다며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서울시 국정감사는 지난 2021년 명태균 씨가 서울시장 재보궐 때 개입했는지로 시작부터 불이 붙었습니다. 시장님 살려달라고 울었다라고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허무맹랑한 소리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도 써놨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 있으면은 뭐든지 다 폭로하라고 하십시오. 야당 의원과 오 시장이 서로 답변과 질의 태도가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고성도 오갔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장 이야기 들으러 잔소리 들으러 의원님 표현이 좀 과하시네요.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이 오 시장에게 깐족된다는 표현을 사용했고 국감은 한때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깐죽깐죽이 뭡니까? 잠깐만요. 더 이상 회의 진행. 야당은 또 내년 운항을 앞둔 한강버스에 대해 2달 만에 용역업체를 정하며 졸속 추진한다고 질타했고 서울시는 선박 운항이라는 특수성에 맞게 신속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달랑 4곳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지만 각 당 대표의 리더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내일 재보궐선거는 정치권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 금정으로 향했습니다. 여당 텃밭이지만 후보 간 오차범위 내의 접전으로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과 선을 긋는 게 더 선거에 유리하다고 보는 건지 한 대표는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국민들 보기 안 좋다며 신속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한 겁니다. 김태희 기자가 현장 분위기 전해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금정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 6번째 방문입니다. 대한노인회 금정구지회와 장전역 부근 등을 찾아 윤희련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일을 윤희련과 우리 국민의힘이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태균 씨가 공개한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관련해 한동훈 대표는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실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이 보시기에 안 좋은 일들이 반복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그런 조치들을 신속히 그리고 반드시 실행하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김건희 여사 라인 정리와 김 여사의 공개활동 자제, 검찰 수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대표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 대표는 선거 유세가 종료되는 자정까지 거리 인사를 이어가며 막판 총력전을 펼칩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곳이 금정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영광을 지켜내야 합니다. 민주당 텃밭이지만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의 기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하지만 막판 유세에 나서도 부족할 상황이지만 재판에 출석해야 할 이재명 대표는 법원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이어서 장명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별다른 유세 일정을 잡지 못한 이 대표는 투표로 정권을 심판해달라는 말로 마지막 유세를 대신했습니다.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이렇게 심판을 해야 우리의 대리인들이 자신의 몫을 합니다. 이 대표가 발이 묶인 사이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은 막판 유세에 열을 올렸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전남 곡성에서 시작해 야권 3파전이 벌어지는 전남 영광까지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지 번호만 보고 찍는 투표, 이제 끝나야 합니다. 낡은 선거입니다. 혼전 속 1위를 노리는 진보당도 지도부가 총출동해 이변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이곳 영광은 변화의 거대한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석화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각 당 대표의 명운을 가를 재보궐선거 본투표는 내일 오전 6시에 시작해 저녁 8시까지 진행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범을 112에 신고하고 뒤쫓아가 붙잡은 시민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 시민에게 포상금까지 줬죠. 그런데 신고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어찌알았는지 뺑소니범이 찾아왔습니다. 뺑소니범에게 신고자의 사업장 정보를 알려준 건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택시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제규어 차량에 들이받친 건데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 한 명이 다쳤습니다. 제규어 차량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제규어 차량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1.5km가량 떨어진 골목길에서 검거됐는데요. 운전자를 붙잡은 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었습니다. 가해자가 기증품이랑 챙겨서 이제 도주를 하는 거를 제가 봐가지고 바로 경찰에 연락을 해서 가서 경찰이랑 이제 같이 해가. 그런데 한 달 뒤 신고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뺑소니범이 찾아온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지만 신고자는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들어왔는데 만약에 다른 마음을 먹고 왔으면 저는 좀 생각하기 싫은 상황이. 경찰이 신고자의 정보를 뺑소니범에게 알려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증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신고자 보호는커녕 뺑소니범 걱정을 먼저 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옵니다. 이분은 뭐 불보듯 뻔해요. 집행유예 맞을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뭐 크게 뭐 이분이 뭐 징역 살고 뭐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불안감에 이사까지 고민 중인 신고자는 경찰에게 받은 포상금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오면.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올 3월에 사장이 된 김동환 빙그레 사장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했다는 소식 MBN이 2달 전 단독 보도해드렸죠. 오늘 재판에 첫 출석한 김 사장, 자신의 혐의를 모두 다 시인했습니다. 박혜빈 기자입니다. 검은 안경과 마스크를 쓴 빙그레 김동환 사장이 법정에서 빠져나옵니다.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입니다. 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당시 술 얼마나 마셨습니까?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를 벗고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김 사장은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말에 화가 나 팔을 수차례 내리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이동하면서 탑승시키려던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김 사장 측은 만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김 사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다음 달 7일 선고를 내릴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유명 개그맨 이진호 씨가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과 개그맨 이수근 씨 등 동료 연예인과 대부업체에서 무려 23억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최민성 기자입니다. 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개그맨 이진호 씨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이 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국민신문고 민원에는 개그맨 이진호의 상습 도박과 사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이 씨는 자신의 SNS에 장문의 사과문과 함께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을 시작했다며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동료 연예인들에게는 무려 1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지민에게는 차용증을 써 1억 원을 빌렸고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개그맨 이수근 씨에게도 수천만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씨는 채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갚아 나가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지난 6월 고소를 당했던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불법 도박 논란이 번진 이 씨는 기존에 출연하던 인기 예능에서 하차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제작 발표회에도 불참했습니다. 이 씨가 직접 불법 도박 사실을 털어놓은 만큼 경찰도 곧 정식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수시 모집 논술시험 유출 논란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시험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대통령까지 이 문제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교육부 장관에게 직접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입시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수시 모집 논술에 재시험을 요구하는 글이 가득합니다. 연세대 사건으로 알아보는 영단어라면서 문제 유출 논란을 조롱하는 게시글도 있습니다. 지난 12일 시험이 치러지고 난 뒤부터 수험생들의 불신과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실에서 1시간 일찍 나눠줬다 해가지고 거기가 핸드폰을 원래 걷는다고 돼 있는데 그냥 핸드폰을 가방에 꺼서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연세대는 우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문제 유출 관련자는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시험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갈등의 불씨는 남았습니다. 급기야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재시험을 치르게 하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책임자를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하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측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경위를 파악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무단으로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죠. 이 전공의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사는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이라며 모방 범죄 역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 정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씨는 의대 정원 정책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이나 의대생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혹시 리스트에 올라간 의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은 없으신가요? 정 씨는 1,000명이 넘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의 이름과 소속 병원 등 개인 정보를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올렸습니다.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26차례나 계속해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의료 현장을 지켰던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당초 정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정 씨가 지속적인 괴롭힘을 했다고 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시켰습니다. 검찰은 정 씨의 범행이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라며 관련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 씨 측은 자신이 작성한 글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반성의 뜻을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선거인단이 제일 많은 펜실베이니아주는 승부를 결정지을 7개 경합주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가 같은 날 이곳에 총출동했습니다. 특히 해리스는 선거운동 기간 이곳을 방문하는 횟수만 이번이 10번째입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격전지 펜실베이니아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란히 유세를 펼쳤습니다. 펜실베이니아는 경합주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걸려 있어 두 후보가 사활을 거는 곳입니다. 해리스 부통령 유세의 키워드는 트럼프 재집권 시 민주주의 위협이었습니다.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당일 급진 좌파의 소요가 있을 경우 군을 동원해야 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Donald Trump is increasingly unstable and unhinged. That's what he's looking for. He wants to send the military after American citizens. 동시에 최근 표심이 흔들리는 흑인 남성 유권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탕감형 사업자금 대출과 흑인 운영 기업들의 신산업 접근 보장 등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가 셰일가스 시출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는다는 점을 겨냥해 취임 첫날부터 시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drill, baby drill. We're going to have so much energy. And we're going to bring prices down. 또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남부 국경도 폐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선은 펜실베이니아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20일밖에 남지 않은 미국 대선 현재 판세와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부 최종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해리스가 앞선 여론조사가 꽤 나왔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판사는 어떻습니까? 현재 숫자로는 동률입니다. 하지만 추세로는 트럼프의 상승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MBC 방송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48%로 같았습니다. 한 달 전에는 5%포인트 앞선 해리스를 트럼프가 맹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미국 대선은 트럼프가 피격으로 급상승한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태로 해리스의 승리가 예측됐지만 20일 남은 상황에서는 현재 트럼프의 상승세가 다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해리스, 트럼프 이런 상황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네. 워싱턴 정가 정치 컨설턴트들은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넥타이를 맨 백인은 적극적으로 답하고 있지만 이른바 트랙터 모는 백인, 그러니까 샤이 보수들은 숨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결국 현재 상황에서는 5%포인트 정도를 해리스가 앞서야 하지만 동률이라는 얘기는 결국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 크다는 예측입니다. 그렇다면 해리스는 그동안 상승세를 계속해서 쭉 이어왔잖아요. 갑자기 꺾인 이유는 뭘까요? 네, 첫 번째로는 바이든과의 차별화에 실패했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아바타라고 불리고 있죠. 네. 여러 가지 평가를 받으면서 정책 실패도 떠맡고 책임도 떠맡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자 후보직을 물려준 바이든 쪽도 물려받은 해리스 측도 모두 서운해하며 사이가 안 좋아졌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우군이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결국 흑인이 결집하고 히스패닉의 지원이 필요한데 흑인 지지율이 90%에서 78%까지 히스패닉계도 62%에서 56%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흑인 남성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흑인 여성 대통령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Makes me think, and I'm speaking to men directly now, part of it makes me think that, well, you just aren't feeling the idea of having a woman as president. That's not acceptable.
선거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막판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TV 토론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지지층 결집 그리고 예측 불허의 변수만 남아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은 50개 주에서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270명만 확보하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른바 땅 따먹기 선거로 대부분 주는 사실상 흐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7개 경합주, 앞에서 리포트도 보셨는데 펜실베니아주를 포함한 경합주, 누가 이기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방문하는 겁니다. 결국 경합주에서 인종과 계층 등의 각각 지지층, 이른바 집토끼의 결집을 누가 얼마나 막판에 이뤄내는지가 승패로 나뉠 전망입니다. 단 예측불허 있습니다. 총이 있는 미국에서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건, 다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지금까지 최중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어닝 쇼크로 5만 전자까지 떨어졌던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많죠. 미국 엔비디아와 대만 TSMC 주가는 고점을 경신하고 미 다우존스 지수도 4만 3천을 처음으로 돌파했는데 국내 주식시장과 우리 삼성전자는 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김태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지나치게 떨어졌다. 가장 믿음 가는 종목이라 우선주를 200주가량 샀다는 주식 커뮤니티 글입니다. 이렇게 지금이 바닥이라고 보고 저가 매수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한 5만 원대 이하로는 안 내려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6만 원대로 갖고 있는데 가격이 본전으로 오기도 했고 좀 저점인 것 같아서 추가 매수를 고려 중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이달 초 5만 원대까지 떨어지자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 융자 잔고는 일주일 만에 약 8,700억 원에서 9,9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조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AI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납품이 지연되고 있고 중국 반도체 업계의 저가 공세로 실적 개선이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 때문입니다. 동력 자체를 조금 잃은 부분들이 있고 엔비디아 납품 문제 자체가 상당히 좀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좀 반등하기는 좀 쉽지 않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은 다지긴 하는데 이게 뭐 반등 자체는 저는 이렇게 의미 있는 큰 반등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국내 주식시장의 수급도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 순매도가 역대 최장 25일 연속 이뤄지고 있고 미국 주식을 거래한 사람이 71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투자금이 미국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4만 3천 선을 처음 돌파할 정도로 불장이지만 코스피 지수는 거꾸로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보다 더 떨어진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밸류업 프로그램도 흐지부지 힘을 잃으면서 삼성전자와 한국 증시의 표류가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사용해 더 유명해진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 시판을 시작했습니다. 뛰어난 효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가격도 너무 비싸고 또 효과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 주의도 필요합니다. 신용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체중 감량 비법이 뭔가요? 금식, 그리고 위고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다이어트 비법으로 알려진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 상륙했습니다. 출고가는 사회 기준 37만 원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소비자 가격은 70만 원 전후로 예상됩니다. 우선 병원과 약국 대상으로 주문받기 시작했는데 여러 병원이 이미 사전 예약을 접수 중인 상황입니다. 출시가 결정되기 전부터 한 1년 전부터 문의가 있었습니다. 문의 수량에 제한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병원들마다 지금 위고비 구하기 거의 전쟁입니다. 위고비는 식사 후 분비되는 특정 호르몬과 비슷한 물질로 배가 부른 것처럼 느끼게 해 식욕 억제와 체중 감량을 유도합니다. 위고비는 임상시험에서 평균 14.9%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습니다. 기존 치료제인 삭센다와 비교하면 거의 2배 수준입니다. 특히 매일 주사해야 하는 삭센다와 달리 주 1회 투여라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메스꺼움과 구토 등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질량 지수 BMI 30 이상 또는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 등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환자만 처방 가능합니다. 미용 목적으로 만든 약이 아닙니다. 단순히 정상 체중이거나 과체중인 사람들이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절대 권고드리지 않고요. 식약처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만큼 불법 유통과 과대 광고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회의록 제출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치열하게 맞붙은 건데 안보 이슈로 회의록을 제출할 수 없다는 감사원에 더불어민주당이 법적 조치를 경고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월성 원전과 관련해 감사 회의록 공개를 막은 게 바로 민주당이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여야는 시작부터 대통령 관저 이전 등과 관련한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감사원이 비밀 보장의 이유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자료는 내지 않았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안보 이슈라고 하는데 지나가던 코끼리도 코웃음 칠 일입니다. 왜냐? 이거는 부패 이슈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사례를 꺼내들며 횡포를 부린다고 맞받았습니다. 2020년 10월에 문재인 정부 때 월성 원전 감사 회의록 공개를 막았던 것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법사의 행포에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대통령 관저를 결정하는 과정에 무속인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파고들었는데 감사원은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속인이 개입을 하거나 민간인이 개입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위법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게 왜 위법인지 잘 모르겠고요. 어디로 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사결정의 제한권을 갖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관저공사 특혜 수주 의혹이 있는 21g 추천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있냐는 야당 질의에도 누가 추천했는지는 감사 키포인트가 아니라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여야 공방 속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오는 24일 감사원에 대한 추가 현장 국감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걸그룹 뉴진스의 한이가 따돌림을 당했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함께 출석한 소속사 대표는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는데 과연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을 할까요? 김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베트남계 호주인인 그룹 뉴진스의 mem버 한이가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의혹을 증언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다른 그룹의 매니저가 못 본 척 무시해라 한 걸 들었다고 폭로했던 한이는 모기업인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건만 아니었고 이제 데뷔 초반부터 되게 어떤 높은 불에 많이 맞으셨어요. 맞으셨을 때마다 저희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고. 한이는 따돌림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이 8초만 남았다며 원본 삭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소속사인 어도어 대표는 안타깝게도 영상은 보관 기간이 만료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할 수 있는 선에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는 소속사 대표에게 그렇지 않다고 강조한 한이. 죄송한데 최선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충분히 더 하실 것도 더 있었고. 모두가 다 같은 인간인데 괴롭힘과 따돌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선배님들이든 동기분들이든 후배들이든 연습생들은 이런 걱정을 안 했었으면 좋겠고. 한이의 절절한 호소에도 아이돌 등 연예인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예전에 방송사로 사연을 보낼 때는 사서함 주소라는 거 많이들 이용했었죠. 이제는 쓰지 않는 주소지만 군 부대는 보안을 이유로 이걸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주소 때문에 택배기사들이 배송에 진땀을 빼고 장병들은 또 택배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권영봉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방 지역 군부대로 택배를 배송하는 양현규 씨는 사서함 주소를 보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내비게이션이 뜨지 않는 우체국 전용 주소라 배송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90% 정도가 이제 사소함 주소로 오고 부대를 저희가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은 실제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택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환불 비용은 택배 기사의 몫입니다. 한 달에 뭐 그래도 한 10만 원 돈? 그 정도는 꾸준히 조금 피해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송이 어려운 사서함 주소 때문에 엉뚱한 주소가 적힌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 택배엔 보시는 것처럼 사서함 주소와 함께 일반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주소에 적힌 곳으로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주소에 적힌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군부대가 아닌 농장이 나옵니다. 한 택배사의 경기 포천시 인근 군부대 주소로 주문된 상품의 배송 결과를 분석해보니 4.2%가 미배송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의 8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육군은 보안상의 이유로 사서함 주소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장병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방부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상황을 인지한 국방부는 사서함 주소 대신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의 지난해 연간 관람객 수가 418만 명으로 세계 6위를 기록했다고 하죠. 그만큼 볼거리가 풍부하다는 얘기인데 누구에게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장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9살 한예경 씨는 빛의 유무조차 분간할 수 없는 전맹 시각장애인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는 걸 좋아해 박물관에 종종 들르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은 유독 문턱이 높았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설치된 점자블록 탓에 가는 길부터가 난관입니다. 이게 끊긴 건가요? 끊긴 건인가? 저 잘 모르겠어요. 어린이가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박물관 안에 점자블록이 설치된 전시실은 단 한 곳뿐이고 명확한 동선 안내가 없어 촉각 지도만으로는 공간 분간이 어렵습니다. 각 전시실 입구에는 이렇게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일부 전시실에는 점자가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촉각 모형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형의 음성 안내는 주변 소음에 묻혀 잘 들리지 않고 일부 모형은 점자 안내에 오탈자도 있습니다. 구처와 보살을 부처 아닌가요? 구처? 구처와 보살을 기쁘게 하고 죽생?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감을 활용한 체험형 전시관을 별도로 마련했지만 대부분의 전시품은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점자로 제공할 뿐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보유한 전시품 총 9,110점 가운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형은 31점에 불과합니다. 프랑스 같은 국가들을 보더라면 회화 작품 역시도 손으로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고. 전국 국립박물관 관람객 1,000만 명 시대. 누구라도 같은 시선에서 관람을 즐길 수 있도록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유명 커피 브랜드의 텀블러를 가짜로 만들어 반값에 관공서나 기업에 납품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로고를 정교하게 새긴 일명 짝퉁인 거죠. 국내에서만 13만 개가 팔려나갔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수납장에 스타벅스 로고가 새겨진 텀블러가 잔뜩 진열돼 있습니다. 레이저를 가동하자 수초 만에 텀블러 표면에 로고가 완성됩니다. 이른바 짝퉁 스타벅스 텀블러를 찍어내는 공장입니다. 지금 보이는 제품은 일당이 찍어낸 가품입니다. 진품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감쪽 같은 짝퉁 텀블러는 2021년부터 3년간 국내 관공서와 기업 등에 13만 개나 팔렸습니다. 가격이 절반 수준이어서 선물용 등으로 단체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상표가 없는 텀블러 자재를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 판매하는 식으로 통관 검열을 피했지만 개인이 대량의 자재를 수입하는 걸 수상하게 여긴 당국이 수사에 나서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제품에서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만점가량은 불량품이었습니다. 유통하는 과정에서 걸킴이라든지 찍힘이 있어서 국민 건강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허 당국은 경기 김포 등지에서 9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MBN이 제1회 사랑의 열매 기부자의 밤 공동개최를 맞아 오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랑의 열매 기부자의 밤 행사는 다음 달 19일 진행되며 MBN 공익 프로그램인 소나무 특집 방송을 통해서도 방영될 예정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겨울 스포츠의 꽃 프로배구가 이번 주말 개막합니다. 오늘 남자 프로배구 감독들이 한데 모여 새 시즌 각오를 밝혔는데요. 감독 7명 중 5명이 통역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왜 푼 것은 남자 프로배구 박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통역을 거쳐 답변을 이어가는 감독들. 마치 국제대회 현장을 방불케 합니다. 다가온 새 시즌 프로배구 남자부는 7팀 중 무려 5팀의 사령탑이 외국인입니다. 한국인 감독은 한국전력의 권영민과 삼성화재 김상우 감독분.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저희가 외국인 감독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국적도 다양합니다. 프랑스. That our team has a great performance on the court and developing our capacity to improve. 일본. とにかくワンチームで作ってきましたので 스페인까지. Competir a un alto nivel contra todos. Siempre respeto por todos y miedo por ninguno. 프로배구의 외인 감독 시대가 찾아온 데는 뛰어난 지략으로 대한항공의 통합 4연패를 이끈 37세 핀란드 출신 사령탑 토미 틸리카이넨의 영향이 큽니다. Yeah, I hope to see a lot of different volleyball ideas on the court. I don't know. In the end, players are the magic of the game, so the guys on the court will decide what happens. 프랑스 명장으로 불리는 현대캐피탈 필립 블랑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컵 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등 신임 외국인 감독들이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2의 대한항공을 꿈꾸는 외국인 감독들의 치열한 전략 싸움. 이번 시즌 프로배구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오늘 종일 흐린 가운데 곳곳으로는 약한 비가 내렸습니다. 내린 비로 인해 지표면이 습해져 내일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전국 내륙과 강원 산지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에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이볕도 내리쬐면서 온화하겠는데요. 서울이 23도, 천안은 24도, 부산은 27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서울과 춘천이 1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는 대체로 20도를 밑돌겠고 특히 내륙 깊숙한 곳의 일교차는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대체로 20도를 밑돌겠고 일요일 아침에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